네, 송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디멘션 송재경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또 저희가 상큼하게 박지원 앵커를 인사드립니다. 모셔서 같이 얘기를 다양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증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또 글로벌 증시 어땠을까요? 예, 지난주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제가 세계적으로 큰 잔치가 열렸었다. 네. 예, 그 얘기 하자마자 무섭게도 또 일주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하나로 그 변수 큰 건 결국은 엔비디아가 좌지우지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엔비디아가 연관이 돼 있나 여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희비가 좀 엇갈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국들 증시 일주일간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 100이나 대만 가권 지수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좀 1위 상위권을 기록했고요. 한 1.4%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미국이지만 S&P 500은 그냥 보합, 그냥 거의 움직이지 못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연초 이후에 이제 1등 자리를 차지했던 홍콩 증시가 좀 의미 있게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도 뭐 마이너스 한 1.4% 하락을 했었는데 홍콩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그 상장돼 있는 홍콩 ETF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들이 공매도. 그렇죠. 공매도 비중을 한 2주간 엄청나게 한 23% 이상 맞아요. 늘렸다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지난주 체크해 보니까 홍콩에 투자하는 중국 투자자들도 홍콩에 관련 있는 소위 우리라면은 곧버스라고 하죠. 그렇죠. 예. 레버리지 그런 인버스 ETF에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결국은 1월 바닥 이후에 한 30% 이상 올랐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던 홍콩 증시에 대해서 이제 하락 배팅이 좀 늘어나면서 당분간은 좀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좌지우지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요국들의 흐름도 바뀐 건 물론이었고요. 환율과 금리에도 제법 변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지난주 환율 흐름을 봤더니 물론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일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확실히 좀 우리가 원화 약세, 즉 달러 대비 원화의 상승률이 상당히 상위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지난주에 좀 흐름이 안 좋았던 우리나라나 호주 같은 대표적인 호주 달러, 한국 원화 같은 경우가 달러 대비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아서 우리 한국 원화가 한 1.1% 올랐고요. 호주 달러도 1%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환율이 약세가 나타나는 국가들의 증시가 조금 더 흔들렸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 한 달간 금리를 보면 절대 금리가 낮은 즉 1% 미만의 금리가 상당히 낮았던 스위스랑 일본의 금리 상승률이 되게 높았었는데요. 이거는 지난 한 주간이 거의 한 달간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의미 있다고 제가 본 거는 지금 파란색 선이 지난 한 달간의 금리 변화거든요. 보시면은 다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황색은 보면 지난 일주일간입니다. 마이너스권이 지금 다 플러스권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지난주에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의 주요국 10년물 금리가 다 플러스로 돌아선 상승하는 기조로 갔다.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할인율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난주에는 매크로 변수가 글로벌 증시, 주식시장들의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가 이제 안정을 찾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되면서 상승을 했고 증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업종별로도 수익률이 그렇게 좋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모든 증시가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냐 없냐로 다 그 소위 이제 가름마가 타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미국 업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이 상당히 고생했던 정보 기술 쪽, IT 쪽이 상당히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하면서 끌어올려서 상당히 좋았었고요. 지금 차트에 열려 있지만 정보기술 IT 분야가 1.6% 주간 단위로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통신 서비스. 우리나라 쪽은 텔레콤 주식 같지만 사실은 저 안에는 대부분의 미국의 소위 빅테크들이 저기 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메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미국에서 고퍼주들이 엔비디아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좀 일부 봤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입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11개 업종 전체에서 2개 업종을 제한 나머지는 지난 한 주간 다 조정을 받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금리가 올라보다 보니까 한 주간 반짝했었던 부동산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6%까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 한 주는 엔비디아가 속해 있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은 금리 상승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매크로 지표들도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지표들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상당한 이제 매크로 지표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당장 이제 수요일 날 그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있습니다. 정성적으로 너희들 삶이 좀 살기 좋아졌니 나빠졌니 이거 질문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지북이죠. 이거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미국의 이제 우리 연준이 상당히 중시하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있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다 연관을 미치는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지금 기대는 지난 동에 헤드라인은 이제 한 0.3, 그 다음에 근원 그 PC는 0.2대로 전월 대비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수치가 3월 달에 비해서는 좀 더 내려올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상태긴 한데 조정 국면이 목요일 날 중국의 이제 공식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저희 차이신보다는 공식 PMI의 우상향 속도가 좀 좋았었는데 50이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확장 국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번에도 그 50 이상을 유지할 건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6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소비자 물가 지표, 그 전 목요일에는 유럽 기업들의 지금 현재 상황, 느끼는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이 주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나름 매크로 지표들이 시장의 그러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꼭들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내일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PCE 지표가 핵심 이벤트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원래 월말 월초가 사실은 경제 지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따르는 변동성도 이번 주에는 조금 있을 수 있다.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슈 첫 번째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지난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엔비디아에 의해서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말씀을 주신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적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적뿐만이 아니라 액면 분할도 있었고 분기 배당금도 늘렸어요. 보통은 저는 이제 배우기로 액면 분할은 사실상 주식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졌는데 이게 또 그래도 긍정적 이벤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에 10,000원 하던 주식을 10분의 1로 나누면 그냥 1,000원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숫자만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에 불구하고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어떨 때는 상당히 호재로 환호하면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지난주에 엔비디아가 엄청난 호실적을 5분기 연속 발표를 하면서 또 하나를 줬던 것이 10대 1 소위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는 공시가 있고
이것 때문에라도 주가가 좀 더 우상향했던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재밌는 이제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1980년도 이후에 한 45년간 구간별로 나눠서 결국은 S&P 500의 평균적인 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주식 분할을 했던 그러한 종목들의 평균적인 주가 상승률이 어땠느냐 비교했던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하늘색이 이제 주식 분할을 했던 종목들을 합쳐놓은 이제 평균 상승률이고 짙은 파란색 선이 같은 기간 동안의 S&P 500의 상승률입니다. 보시면은 모든 구간 1980년대에서 10년간의 물가 하락기, 1990년에서 99년까지의 경기 화랑기, 이후에 거품이 붕괴되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그런 거품 붕괴기,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그러한 이제 QE 이런 양쪽 완화기. 그래서 전 구간으로 놓고 봐도 대략 뭐 12%에서 25% 엄청난 그 격차를 보이면서 평균 수익률이 2배 이상 소위 말하는 주식 분할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것. 결국은 주식 분할 자체가 시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분할 이후 어떻게 될지 주가 흐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봤는데 삼성전자 스플릿 후에 상승하다가 급락한 거 보면서 그 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통상 주식 분할 이후에는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이게 이제 사실 저희도 보니까 이게 좀 보니까 특정 종목들이 너무 끌어올려서 전체 흐름을 우리가 왜곡해서 보게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차트가 어떤 거였냐면 정말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 통계 시간 다들 더 통계 되게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죠. 우리 정규 분포 배웠습니다. 종의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 주식 분할을 했던 종목들의 숫자와 수익 그 개수 그다음에 그 기간의 저 위치가 이제 수익률인데 노란색 선을 보시면 좌측은 노란색 선이 S&P 500입니다. S&P 500보다 좌측을 보시면 수익률이 더 안 좋았던 것이 더 많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우측은 보시면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규분포라 좋고 나쁜 게 골고루 섞여 있어서 결국은 중간 정도 될 텐데 맨 오른쪽에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60% 이상 났었던 좋은 분야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런 특정 몇몇 종목,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주식 분할을 하면 무조건 주가 흐름이 향후 12개월간 좋을 거야라는 약간의 미스라고 하죠. 신화를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평균을 해보면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일부 기업의 영향이 좀 더 컸다.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또 액분하면은 주식이 좀 좋았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까지는 좀 미국 데이터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액면 분할하면 주가가 올랐는지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또 어떻나요? 평균적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은 없더라고요. 네. 연구 논문에 이런 걸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는 소위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공시한 시점부터 60일간 대략 한 3개월 동안은 반짝 수익률이 좋았었다 평균적으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최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50대 1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12개월간 수익률을 봤더니 오히려 지수만 못했던 그런 이제 상당히 안 좋았던 기억이 분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때 왜 저랬느냐? 펀더멘탈이 안 좋았었거든요. 펀더멘탈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액면 분할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었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얻어야 될 교훈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잘 가던 종목들이 액면 분할을 해야 더 잘 가게 된다라는 이제 결국은 조합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터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가고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해야지만 더 잘 갈 수 있다, 더 탄력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미국과는 좀 다른 상황인 건가요? 결국은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미국도 비슷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제 경험상 기업들이 액분 발표를 할 때 어땠냐면 상황이 안 좋을 때예요. 안 좋을 그래서 때.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막 전화했고 아까거리고 나면 나중에 꺼내드는 카드가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이러다 보니까 성과가 별로 없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정말 좋아갖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게 없을 정도로 기존 주가 가격 이번에도 거의 1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렇죠. 삼성전자도 비슷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거나 정말로 상황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액면 분할을 하면 그것이 정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상황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송재경의 이슈레이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